Ryan Little. 보통 흔히 알려져 있는 스트레칭법은 보는 동 전에는 동적 스트레칭, 그리고 보는 동 후에는 정적 스트레칭 정도로 알려져 있고, 그 효과로는 웜업, 쿨다운, 부상 방지, 일시적 가동 범위 향상, 유연성 향상, 심리적 준비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실시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운동 중에 실시되는 스트레칭이 있는데 이거는 아직 많은 분들에게 생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제에서는 세트 사이의 휴식 시간을 활용해서 추가적인 근비대 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인 인터셋 스트레칭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 해요. 인터셋 스트레칭 또는 인트라셋 스트레칭이라고 불리는데 이름 그대로 세트 사이에 실시되는 스트레칭을 말해요. 그리고 이 인터셋 스트레칭이 근비대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논문들이 줄곧 있었어요. 우선 세트 사이에 실시하는 스트레칭과 별개로 스트레칭 자체는 근비대 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요. 1977년 영국 퀸스대 학교의 생리학자 골드스핑크의 논문에서 쥐의 골격근의 고정과 스트레칭이 단백질 합성과 분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했는데 쥐의 발목 관절을 신전시켜 솔리스 근육은 길게, EDL 근육은 짧게, 그리고 발목 관절을 굴곡시켜 솔리스 근육은 짧게, EDL 머슬은 길게 고정시켰을 때 방치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했는데 이 두 근육들이 각각 수축된 상태로 7일 동안 고정이 되었을 때 근육의 위축이 발생하였고 늘어난 상태에서 고정이 되었을 때는 근육의 크기가 증가되었다고 해요. 이 논문에서 근육량 증가의 이유로 정적 스트레칭은 단백질 합성을 담당하는 리보솜의 효율성을 증가시켜 단백질 합성률의 증가로 이어져 근육의 성장을 유도한다고 결론지었어요. 이렇게 스트레칭으로 인해 일어나는 근비대 효과를 스트레치 인듀스드 하이퍼트로피라고 불러요. 이러한 스트레칭을 운동 중 세트 사이에 진행할 때 여러가지 추가적인 이유들로 근비대 효과를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이유로 근비대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time under tension, 즉 근육이 긴장 상태에 놓여있는 시간이 증가한다는 점이에요. 근육이 긴장 상태에 놓여있는 시간이 증가하면 더 나은 근비대 효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time under tension에 대해 연구한 논문 실험 하나를 간단하게 예를 들면 원RM의 30% 정도 되는 가벼운 무게로 더 이상 반복을 진행할 수 없을 때까지 레그 익스텐션을 진행했는데 한 반복당 1초의 포지티브, 1초의 네거티브 정도의 속도로 운동을 수행했을 때보다 6초의 포지티브와 6초의 네거티브 정도의 속도로 운동을 수행했을 때 더 큰 근비대 효과가 나타났어요. 빠른 속도로 운동을 수행한 그룹은 총 타임 언더 텐션이 평균 50초였고 느린 속도로 운동을 수행한 그룹은 평균 407초였어요. 그러므로 세트 사이 스트레칭을 통해 인위적으로 근육을 좀 더 오랜 시간 긴장 상태에 놓는 방법을 사용해서 좀 더 효과적인 근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유는 스트레칭으로 인한 혈류의 제한이에요. 이렇게 운동 세트 사이에 스트레칭을 실시하게 되면 목표 근육의 혈관이 주변 조직의 압박과 함께 동단 방향, 즉 길이가 긴 방향으로 늘어나게 되고 혈관의 직경이 줄어들어 혈류 공급에 제한이 생기게 돼요. 또 이런 식으로 압박이 생기면 근섬유와 근육다발 사이에 구조적으로 다른 배열 때문에 혈관이 죄있는 부분들이 생겨서 혈류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게 되고 이러면 스트렝스와 근매스 증가에 기여하는 요인인 피로와 대사산물의 축적을 유도해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게 되고 IGF-1 수치의 증가가 나타난다고 해요. 또 이러한 이유들 외에도 근단백질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프로틴 카이네즈 B의 활동량 증가와 스트레칭으로 인해 활성화되는 칼슘 나트륨 채널 같은 다른 이유들도 많이 있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이 인터셋 스트레칭이 가져올 수 있는 근비대 효과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제가 유튜브 돌아다니다가 제프니파드라는 유튜버가 한 논문에 대해서 잘 깔끔하게 설명해 놓은 걸 봐가지고 같이 한번 영상 보도록 할게요. So enter this January 2009 study out of Sao Paulo in Brazil, which took 29 subjects and split them into one of two groups, giving them the same pretty standard full body training program where they hit bench presses, tricep extensions, seated rows, bicep curls, leg extensions, and leg curls for 4 sets of 8 to 12 reps to failure 2 days per week.
One group lifted with no stretching between sets, and the other group stretched the muscle they were training for 30-second holds between every set. So for example, when hitting the bench press, they do 30-second stretches for their pecs between all 4 sets, and they were holding the stretch just below the point of pain or discomfort. So to me, this sounds like pretty rigorous stretching, but nothing actually painful. So here are the results. After 8 weeks of training, the researchers measured muscle thickness of 4 muscles, and when they added the 4 measurements up, overall they saw just about 50% more muscle growth in the stretching group, which is pretty impressive for only 8 weeks. However, when you look at the actual results, you'll see that it was in fact only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for the vastus lateralis, or outer sweep quad muscle. So while growth in the biceps, triceps, and rectus femoris all favored the stretching group, the differences between groups weren't enough to reach statistical significance until you pooled the results together. 자, 그래서 간단히 정리해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트레칭 실시했을 때 50% 정도의 더 많은 근성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그저 우연히 나온 수치일 수 있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스트레칭을 통해 효과를 그다지 보진 못할 수도 있다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실험은 29명의 운동을 전에 하지 않았던 사람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헬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어서 이 논문 하나만 보고는 운동 경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에게 더 효과적인지 아니면 덜 효과적인지는 아직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세트 사이 휴식 시간에 어차피 물 마시거나 보조 장비 착용하는 시간 외에는 보통 핸드폰 보고 있거나 아니면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한 시간들을 활용해서 스트레칭을 한번 해보는 것도 충분히 시도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연구 결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 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정적 스트레칭을 하면 운동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매 세트마다 운동 퀄리티가 떨어지진 않을까? 2007년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30분간의 수동적 스트레칭은 28%의 자발적 스트렝스 감소라는 결과를 불러왔고, 20분과 10분의 스트레칭은 더 적은 수치의 스트렝스 감소를 보였고, 마지막으로 1에서 4분 정도의 수동적 스트레칭은 0.3에서 3.6% 정도의 폭발적 힘 생산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어요. 그렇다는 말은 정적 스트레칭의 지속 시간이 짧아질수록 퍼포먼스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줄어들고, 매 세트 후 20초에서 30초 정도 실시되는 인터셋 스트레칭의 퍼포먼스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무의미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인터셋 스트레칭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우선 인터셋 스트레칭은 2가지 형태로 실시될 수 있어요. 먼저 무게를 이용한 스트레칭과 두 번째로 사물을 이용한 스트레칭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와 같이 무게를 이용할 경우 한 세트를 진행한 후에 무게를 놓는 게 아니라 목표 근육의 늘어남을 느끼면서 무게를 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20에서 30초 정도 스트레칭을 하다가 바로 무게를 낮춰 다음 세트를 진행해 펌핑감과 피로감을 극대화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냥 보통 근비대 목적으로 훈련할 때와 같이 20에서 30초 정도의 스트레칭 시간을 포함한 총 1분의 휴식을 취해주고 다음 세트를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게를 이용할 경우 더욱 과도한 스트레칭으로 인한 부상 위험을 인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사물을 이용한 스트레칭이에요. 예를 들어 벤치프레스나 플라이 같은 운동 후 기둥 하나를 잡고 가슴 근육을 한쪽씩 20에서 30초씩 번갈아 가면서 스트레칭을 해주고 남은 시간은 마저 쉬고 다음 세트로 진행하는 거예요. 이때 스트레칭의 강도는 1에서 10 중에 5나 6 정도의 세기로 진행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면 20에서 30초의 주동근 스트레칭, 주동근의 역할의 반대 방향으로 스트레칭, 5에서 6 정도의 세기, 그리고 한 근육 부위당 3에서 4세트 정도의 스트레칭이면 적당할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해드릴게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